안녕하세요. 저희는 MCT와 바이팅 운세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황현적 씨가 MCT에 대해서 발표 후 토론 진행, 다음에는 하원지 씨와 임태현 씨가 바이팅 운세에 대해서 발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MCT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홍지연입니다. MCT는 고양이에서 큐테니스 튜머 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튜머로 전체 튜머 중 약 2에서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MCT는 해부학적으로 큐테니어스 폼 그리고 비스세르 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큐테니어스 폼이 더 많이 발생하며 주로 헤드, 넥, 트렁크에 위치합니다. 진단에 있어서 이 버피코 스미어가 고양이에서 매우 유효한데 그 이유는 메스트셀은 바디 티슈에서만 발견되며 혈류에서는 매우 드문 세포로 만약 버피코 스미어에서 메스트셀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MCT가 이미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뇌우를 진단하는 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드는 인상학적 및 조직학적 분류를 통해 구분합니다. 조직학적 분류는 총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Well Differentiated 단계인 Low Grade, 중간 단계인 Intermediate Grade, 그리고 아나플라스틱 및 Undifferentiated 단계인 High Grade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사이톨로지를 보시면 가립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 그레이드 상태인 것으로 그레이드 3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고양이이고 MCT가 목적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절제를 통한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항암 치료를 통해서 종양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매스 사이즈를 줄여주고 추가 전이를 방지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추사 형성을 억제하는 이 빈블라스틴을 단독 사용할 경우 이 매스트셀이 라이시스 되면서 탈가립 증가로 히스타민이 가다 분비되면서 가라 출혈이 일어나 하이퍼텐션 쇼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DS와 함께 사용해서 혈관을 수축하고 매스트셀 탈가립을 방지합니다. 먼저 1에서 4주차까지 이 빈블라스틴을 매주 투여해 매스트셀을 집중적으로 죽여 이 매스 사이즈를 줄이고 1주 휴학 기간을 가진 후 2주에 한 번씩 투여합니다. PDS는 1주차에 2mg/kg SID, 2에서 3주차는 1mg/kg SID, 4주차부터는 1mg/kg EOD로 투여해 테퍼링 오프합니다. 이 추가적으로 이 서포티브 테라피로 게스트릭 울서레이션을 예방을 위한 H2 안타고니스트인 시메티딘 및 파모티딘, 그리고 히스타민 분비 방지를 위한 H1 안타고니스트인 다이펜하이드라민을 처방할 예정입니다. 이 치료 비용은 건국대학교 부속대학 병원병원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선정했고 이 항암제 및 다른 약은 한 주를 기준으로 처방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제 거 공유되나요? 네, 됩니다. 네, 잘 되고 발표 있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네. 저도 마스크셋 튜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지연이 같은 경우에 저 케이스에 좀 한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MCT라는 케이스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췄고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6살 펠라인, 그리고 뭐 성별은 안 알려주셨고, CC로 이제 어깨 쪽에 메스가 생겨서 내원을 했다. 그리고 홍반을 동반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알려주셨어요. 설명을 해주실 때는 이제 FNA 상에서 MCT로 확진이 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해봤습니다. 안 넘어가. 됐다. 보시면 이거를 먼저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피와 메스 발생으로 내원을 했을 때 진단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겠죠. 그냥 신체 검사를 해가지고 피부에 비슷한 뭐 다른 병변이 있는지, 메스가 뭐 파동감이 있는지, 경결감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져보고 이제 관찰을 해서 이게 종양성 병변일지 아니면 그냥 염증성 병변일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한
병변이 생긴 건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메스의 유래라든지 정체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됐다면 어떤 식으로 진료를 이어나갈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보호자랑 상의를 해서 뭐 소염제를 먼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메스 크기가 감소하는 등의 차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염증이 아니라고 확신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처음부터 뭐 확진을 원한다, 나는 검사를 더 하겠다 이런 의도를 밝히거나 했을 때는 세친 검사 실시를 해서 세친 검사를 통한 추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MC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친 검사를 해서 딥퀵 스테이닝 기본 염색을 진행을 하면 이 메타크로마틱 그래뉼이 굉장히 잘 염색되는 세포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 단순한 현미경 검경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인 그레이드 산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확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진 이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치료 방법은 아무래도 서지컬 리무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보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해 준 대로 마지막 보가 좀 어렵기도 하고 펠라인이기도 해서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항암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수술적인 치료에 좀 더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리고 이제 외과적인 절제를 통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외과적인 절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뭐 추가 항암을 원한다라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수술을 하고 이제 조직을 의회를 보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레이드가 너무 높다, 이런 추가적인 항암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엑스트라 케모세라피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CT 같은 경우는 아까 지연이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당투사 억제제인 빈블라스틴에 PDS를 합제해서 쓰는 케모세라피를 주로 실시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감소성 테스트를 통해서 마스티닙이라던가 이마티닙, 토세라닙 같은 이 소리 들려요 혹시? 그런 항암제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봤는데, 아까 지연이가 조직학적으로 MCT를 이제 그레이드 3개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그레이딩 시스템이 파트닉 그레이딩 시스템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쓰여왔던 MCT 그레이딩 시스템이고, 3단계로 나누는 건데, 최근에는 이 3단계 그레이딩 시스템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큐펠 2단계 그레이딩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도 많고, 뭐 혼용해서 사용하는 조직병리학자도 많고, 그냥 조직병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렇게 매겨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왔을 때 진단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기본 진료비,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위한 CBC 정도의 비용, 케미스트림 필요하다면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형제 우선 처방해본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친 검사를 하고 세친 검사 판독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진료비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마취전 검사를 해야 되니까 CBC와 마취전 케미스트리, 뭐 아시죠? 다들 심장 검사, 간 검사,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응고개 검사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 비용, 마취 비용, 수술 후에 스웩 처치와 입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로 절제하는 조직을 의뢰 보내는 조직 검사 비용이 들어갈 거고, 수술 후에 뭐 항히스타민제나 아니면 진통제 같은 처방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제가 비용을 산정할 때 이게 어떤 프로토콜을 쓰는지, 환자 상태가 어떤지, 어떤 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너무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아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만 넣었는데, 이게 아마 적어도 수십은 아니고 수백 단위의 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정한 비용은 120만 원 안팎에 항암을 한다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고, 혹시 이 MCT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매주 결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다 결제를 해야 되나요? 왜냐면 하다가 안 하고 싶고 일단 그쵸. 제 생각에는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차도가 너무 크게 없는 경우에는 프로토콜 변경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주당 단위로 결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하다가 죽으면 한 번에 결제하면 환불해줘요? 나눠서 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외과적 절제한다고 했는데 그 외과적 절제가 잘 되는 편인가요? 마진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되는 편인가요? 그건 이제 수술자의 실력과 이 환축의 상태와 발병 부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최대한 잘 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죠? 네, 최대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어그레시브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종양 특성상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마진 확보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는 편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건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이라 아니요 제 생각에 다른 원장님들은 잘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비용 산정 관련해서 좀 이상했다거나 질문이 있으셨나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건 왜 안 넣었냐? 이 비용이 꼭 필요하냐 이런 거. 그 치료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제가 임상적인 지식이 좀 적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넣어본 거라. 치료비 어떻게 보여주지? 화면 공유를 또 해야 되나? 잠시만요. 네, 또 눌러야 합니다.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부터. 그리고 너무 어렵네. 네. 나왔다. 됐다. 종양이 침습적이라고 했잖아요, MCT가. 네. 그러면 이 종양 제거수 10cm 이하 이거는 확인하려면 초음파나 아니면 뭐 엑스레이 이런 검사가 따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를 육안으로 이 용기되어 있는 매스의 크기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초음파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전 질문 끝났습니다. 그럼 초음파 비용 추가할게요. 네. 지연이 혹시 나랑 비용 산정 다른 거 있었어? 저는 근데 항암제를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네. 이게 그 입원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하루 기준으로 넣었는데 저는 그냥 단순 피부 종양 절제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길게 입원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암을 시작하기 전에 진료를 할 때 비용이라는 거죠. 첫날 왔을 때. 위에 이제 진료비는 그렇고 수술비는 이제 수술을 하는 시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거고 항암은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항암 경구 투여해서 집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이거 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뭐예요? 비용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다고? VAT가 빠졌습니다. 안 VAT? 들려요. VAT요. 네, 부가세 추가해주세요. 10%. 비용은 건대병원 진료 수가하고 제가 또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은 걸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대학병원 기준이라 조금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하죠.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 교상에 대한 케이스를 이제 과제를 했고요. 어떻게 넘기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7살 검정 푸들로 전신 교상을 받고서 이제 전신 교상을 당해서 6시간 후에 방문했다고 해요. 근데 사진 보면은 막 뭐 멘탈이 이상하거나 이래 보이지도 않고 딱히 구토를 했다거나 뭐 엄청난 전신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좀 최소한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그래서 기본 처치만 할 생각으로 했고요. 그리고 딱히 뭐 꼬매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나 골절이 심하거나 뭐 이렇다고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 정보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2장 찍으셨어요. 그래서 DV로 하나 찍으시고 그래서 여기 골절이 11번, 12번, 3, 4번 골절이 있다고 하셨고 이쪽에 기종이 우측에 심각하게 있고요. 그리고 레터럴러도 한 장 찍으셨는데 여기 흉부 기종이 있고 여기 똑같이 위에도 기종이 있고요. 피하는 기종이. 그리고 신장의 음영이 증가했고 레트로페리토니얼 스페이스 증가, 장세로살 디테일 감소 이거를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썼고요. 그냥 저는 바로 네, 그래서 저는 치료비를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료비가 7,000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는 이제 염증이 심한지를 보기 위해서 WBC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CBC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을 이미 촬영하셨고 그리고 내부 장기에 염증이나 기종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2장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레터럴이랑 DV로 촬영을 해주셔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내릴 때 딱히 뭐 플레일 체스트가 있거나 뭐 내부 장기를 찌르거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절은 그냥 내비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종도 심각하지 않은 뭐 심각하다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두면은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골절이랑 기종 이거는 그냥 내비두면 치료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내부 장기 음영이 바뀐 것은 뭐 일단 교상을 당한 첫날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말이 꼬인다. 괜찮아요. 네, 다시 할게요. 그럼 내부 장기 음영이 바뀐 것은 이제 염증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먼저 항생제 반응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에 의해서 진단된 골절과 기종 그리고 뭐 복강장기 음영이 바뀐 거 이런 거는 딱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는 했고요. 그 다음에 교상을 당했기 때문에 플러싱을 해주는데 포비다운 희석액으로 해주는데 이건 딱히 비용을 추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플러싱을 한 다음에 드레싱을 해줘야 돼서 드레싱 비용이 10,000원이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교상을 당했는데 심각한 증상이 없고 교상으로 보호자님들이 입원을 하지 않으실 테니까 입원을 하는 것보다는 2일이나 3일 후에 재진을 보러 오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방향으로 이제 진료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 교상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감염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광범위 항생제를 쓰려고 하는데 광범위 항생제는 이제 세파 계열 항생제, 파모티딘,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거를 BID로 3일치 내복약을 처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재진을 보러 올 수 있게 하는 게 제 진료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진을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 재진을 보러 오시면 이제 상황이 굼거나 넓어지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고 농이 차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을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치 내복약만 처치해서 이제 처방을 해드릴 수 있고요. 처방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7살이니까 7살이니까 그 항생제를 예전에 복약을 했던 기록이 있거나 이러면 내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감수성을 테스트해주기 위해서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를 해주는 게 먼저 초반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검사를 외부에 맡기기 때문에 일주일이 걸릴 테니까 일찍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좀 비싸지만 보호자님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를 해주면
네, 가격이 이렇게 15만 9천원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 공유 넘겨주세요. 네. 끊어야 돼요. 어떻게? 화면 PPT를 꺼. 아, 다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과연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가 와이팅 온도로 내원을 했는데 알고 있는 사항이 우선 교상 6시간 후 내원했다는 것밖에 없어서 그걸 써놨고요. 내원에서 라디올로지를 한번 찍었다고 하셨는데 VD상에서 피하 기종이 확인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3, 4번 립이랑 11번, 12번 립이 부러진 것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외측상에서는 심장이 좀 떠서 기흉이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자도 떴기 때문에 아마 복강 내 프리가스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또 시로살 디테일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복강 내 이퓨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의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다음 처치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을 해야겠죠? 바디 웨이트를 알아야지 약의 용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TPR을 통해서 애가 지금 혈압이 정상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블러드워크에서는 CBC로 얘가 얼마나 지금 출혈이 되어 있는지, 뭐 염증은 어떠한지 이런 것도 확인하겠고요. 케미스트리랑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산증인지, 그리고 지금 출혈이 심해서 만약에 신장에 무리가 되어 갖고 있는지, AKD나 이런 소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혈로 인해서 DIC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아귤레이션도 확인해 줘야 합니다. 피칼 이그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얘가 지금 장에 혹시 출혈이 생긴 건 아닌지도 확인해 줍니다. 복강을 초음파를 만약에 진정이 되었다면 해서 어디 뭐 정말로 복강 내 약간 저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고 뭐 장에 비유가 있다든가 뭐 방광이 인텍트한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처치해 줍니다. 검사를 한 이후에 처치를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교상 부위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클리핑을 해주고 러바지를 해줘야 되는데 러바지는 펑처인 교상이기 때문에 다 열개를 해주고 러바지를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클로렉시딘 0.05%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컬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처음에는 선택적 항생제가 경험적 항생제를 쓰긴 하겠지만은 이 아이가 만약에 교상을 했는데 좀 특이적인 균이라든가 특이적인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다면은 이게 안 다칠 거기 때문에 컬처가 꼭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선택적 항생제를 처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브라이드먼트가 필요합니다. 뭐 죽은 조직이 안에 있으면 안 다칠 거니까 죽은 조직도 다 제거해 주고요. 얘는 6시간 이후에 내원한 아이기 때문에 바로 닫아주는 건 안 되고 러바지도 해주고 디브라이드먼트도 해주고 닫아주는 것보다는 밴드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썰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앞에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12번째 립이 약간 장 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아래쪽으로 지금 변이가 되어 있어요. 이 세그먼트가 얘로 인해서 좀 날카롭기 때문에 복강 장기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니지가 필요한데요. 지금 기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라코스토미 튜브 장착과 그리고 페리토니얼 인퓨전이 의심되니까 복강에 있는 인퓨전을 빼기 위한 드레이니지가 필요합니다. 플루이드 처치는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게 방광이 인텍트한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린이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AKD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모니터링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소 공급을 통해서 아이의 안정화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치 검사 외에도 메디케이션이 또 들어가는데요. 경험적 항생제를 처치해주고 위장관 보호제 항구토제를 통해서 아이의 위를 좀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매우 아플 거 아니에요. 교상을 당했으니까 진통제를 처치해서 안정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DIC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항응고제를 같이 처치해줍니다. 비타민 K랑 저혈압약, 수혈 같은 거는 그때그때 아이의 케이스를 보면서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는 약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럼 진료비는 그냥 초직 내원비로 들어갔고요. 입원비는 하루에 55,000원씩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얘가 ICU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상이니까 만약에 상태가 안 좋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제 혈액 검사는 전부 들어가니까 기본으로 다 넣었고요. 응고개 검사도 다 넣었고 분변 검사는 아까 잠열 때문에 넣었습니다. 수액 촉진 당연히 들어가겠고요. 드레싱은 1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복부, 흉부 아까 찍으신 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었고 초음파 복부 해야 할 거고 피부 봉합은 교상 부위를 전부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세그멘트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피부 보강이 필요하니까 그걸 넣은 거고요. 개용술은 이렇게 알파로 되어 있는데 그 알파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냥 개용술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그멘트를 제거하거나 그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알파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호흡 마취, 전신 마취 뭐 당연히 들어가야겠고 아이의 아픔 때문에 진정제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흉곽튜브 장착 비용, 뭐 산소 공급, 삼출물 배양하는 거 이거는 본원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로 보내야 하니까 이런 의뢰 비용이 추가로 될 겁니다. 또 이런 항생제나 이런 메디케이션들은 1회 처치 비용, 그러니까 하루값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2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한 컨셉은 약간 2차 병원 컨셉이기 때문에 왔을 때 중증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 처치한다 라는 마인드로 220만 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희 바이팅 운드 팀에. 우리 이제 질문하면 돼요? 네. 이게 되게 한 분은 되게 미니멀하게 하셨고 한 분은 되게 맥시멀하게 하신 거네요. 그쵸? 되게 궁금한 게 근데 네. 둘 다 항생제 처치를 어쨌든 한다고 했는데 왜 태은 언니 거는 항생제가 싸고 은지 언니 거는 항생제가 이렇게 비싸요? 아, 저는 경험적으로 쓴다고 했지만 좀 비싼 항생제, 뭐 세포톡신 맞나? 세포시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3차? 세대가 높은 거? 세대 높은 거, 3차 세파. 그 여기 막 3일치에 10,000원 안 됐던 것 같은데 저쪽은 하루에 33,000원이어가지고. 여긴 약으로 주기지만 전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사 비용까지 다 들어갔다 생각합니다. 그 반감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는 1차 병원 컨셉이고요. 여기 2차 병원 컨셉이에요. 네, 궁금한 게 피칼 익스미네이션 같은 거 잠열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복강내 출혈 장내 출혈 같은 걸 확인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변을 봤는데 흑변이거나 혈변이 있다 이런 거 확인해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애가 똥을 쌀지 안 쌀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미 출혈이 일어났는데 기다리다가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 컨셉은 완전 모든 최악을 다 상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거의 막 안 하면 죽는다 상태에서 하는. 그렇죠. 최악을 상정하고 돈을 좀 많이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자가 싫어하는 병원이 될 수 있어요. 이러면. 과잉진료병원? 과잉진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10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나 같은 애가 문제인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병원 컨셉도 차이가 나지만 언니는 그러니까 태은 언니는 한 게 약간 애가 그냥 안전하다. 약간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넘어가기 직전에 강아지인데? 넘어갈 직전이면 나도 응급은 겪은 거고 저는 응급으로 생각을 안 하고 온 거고. 지연 씨 질문 있나요? 근데 너무 정보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정보가 많았으면 막 비용 차이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딱 그 사진 하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이게 6시간 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응급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응급이 아닌 거예요? 6시간이라는. 이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한 거는 6시간 후에 정말 응급해서 올 수도 있고 보호자가 그냥 6시간 후에 상처 났네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라 그냥 이머전시 상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강아지가 교상 당한 직시에는 얼떨떨해서 가만히 있다가
점점 기운이 차고 막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막 배가 아파하고 막 그래서 나 온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죠. 되게 궁금했던 게 또 있는데 그런 수술을 그 위쪽에 개용해서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쵸. 술장 검사로 하는 거 말고 그냥 교상에서 응고개 검사를 하나요 원래? 교상에서 그냥 응고개 검사를요? 그러니까 응고개 검사를 하나요? 궁금해가지고 잘 몰라서. 수술 때문에 하는 거 외에도 얘가 만약 출혈이 너무 심하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뭔가 혹시라도 DIC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응고개 검사를 넣은 거기도 해요. 또 저 수술비의 플러스 알파는 그 개용술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쵸? 알파. 네, 그렇죠. 제가 근데 개용술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저게 13번째 립이 위치가 약간 좀 애매해서 뭐 잘 모르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긴 해요. 홍지현 씨 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